일본의 전투기 산업은 한국보다 50년 이상 뒤처져 있다. 중국의 전투기는 KF-21과 많은 디테일이 유사하지만 품질은 수용할 수 없다. 한국은 전투기 분야에서 세계를 이끌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KF-21 전투기에서 국산 엔진 개발의 성공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스텔스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들 중 차기 스텔스 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가 스텔스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며 미국의 영향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각국들의 군사무기 발전 동향을 실시간으로 확인 중인 미국의 CSIS 국제방산무기동향연구소는 최근 한국의 KF-21 전투기 개발 과정을 보고 다소 충격적인 발언을 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신흥국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은 최첨단 무기의 기술력 부분에서 엄청난 발전 속도를 보여주며 전 세계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한국은 사거리 2000km 이상의 발사가 가능한 미사일 탑재용 유연성 고속 추진 관기술을 개발하고 다수의 적 전투기를 상대하는 멀티 시스템이나 다기능, 편대 비행동 합체계인 링크-K 및 시외각 교전 장비인 DVR 등 첨단 부품에 대한 생산 제조 능력까지 모두 확보하게 될 예정입니다. 한국만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KF-21 전투기는 5세대까지 업그레이드 개발이 충분히 가능해진다는 내용인데요. 만약 위와 같은 첨단 기술이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한 군용 다목적 전술기 신흥국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항공기술 강대국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은 KF-21 전투기의 발전 상황과 개발 중인 국산 엔진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K-방사는 우수한 실전 성능과 빠른 공급 능력, 가격 대비, 성능 등 다양한 장점으로 세계 무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핵심 부품의 국산화는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수출 규제로 인한 제약 등을 극복하기 위해 방산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업계는 사명감을 가지고 핵심 부품 국산화에 매진하고 있죠. KF-21 전투기가 최근 고바등각 실전 비행을 성공적으로 끝마치고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양산을 위한 마지막 준비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대한민국 전투기의 개발 상황을 미국에서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CSIS의 주장은 한 가지 다소 명확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KF-21 전투기를 사우디나 폴란드에 수출을 성사시키거나 한국 공군이 KF-21 전투기를 본격적으로 운용하는 데 있어 외국산 부품들을 사용하는데 항상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므로 결국에는 독자 부품 개발을 통해 국산화하는 작업이 한국의 자주 국방을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수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KF-21 전투기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부품은 국산화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엔진만큼은 개발 상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과 전투기에 탑재되는 엔진을 개발하는 것의 난이도는 후자인 엔진 개발이 무려 10배나 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알면 알수록 또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미지의 영역이라 불리는 엔진 개발에는 천문학적인 금액과 시간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이에 많은 국가들이 비밀리에 엔진 개발에 열을 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도 5세대 전투기의 엔진 개발은 사실상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는 KF-21 전투기에 들어가는 엔진 부품마저 비로소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와는 전혀 다른 한국의 최첨단 기술력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KF-21 전투기에 탑재되는 국산 엔진은 기존 미국산 F-414 터보팬 엔진보다 더욱 강력해진 고성능의 한국산 램제트 엔진으로 확정했습니다. 먼저 한화 에어로는 영국의 롤스로이스와 협력하여 터득한 기술로 전자식 엔진 제어 장치인 FLD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했습니다. 국산 제트 엔진 개발에 관련하여
영국과의 협력이 이루어진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사는 대한민국과의 엔진 개발 협력을 반대하며 좌절되었지만 한국이 기존 F-414 미국산 엔진과 부품을 추가 납품하는 대신 국산 램제트 엔진을 개발하려는 결정적인 이유로 분석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는 한국이 빠르게 램제트 엔진을 개발할수록 KF-21 전투기 사업과 관련된 미국의 엔진 기업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입지가 더욱 축소되거나 아예 관련이 없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영국의 롤스로이스 엔진사는 엔진 개발에서 한화에어로와의 협력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엔진 분야에서는 저압축기를 적용하여 램제트 엔진에 특화되어 있는 애프터버너 기능 개발에는 영국의 도움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KF-21 전투기는 국산 램제트 엔진을 장착했을 때 초음속 이륙 도중 슈퍼크루징 비행까지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역시 2023 드론 쇼에서 기존의 KF-21에 탑재하던 미국산 F-414 터보팬 엔진을 대체할 5세대 급곡 초음속 전투기 램제트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무엇보다도 KF-21 전투기만의 독자적인 제트 엔진을 개발하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이 목표로 하는 KF-21 전투기의 국산 엔진 최대 출력은 약 44,000파운드입니다. KF-21 전투기의 개발 로드맵을 참고하자면 6세대 전투기를 최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KF-21 전투기에 들어가는 F-414 엔진보다 더 높은 추력까지 개발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전투기 엔진 국산화에 대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옆 나라인 중국과 일본입니다. 중국에서 야심차게 개발하고 있는 FC-31 전투기보다 더욱 뛰어난 엔진과 세련된 디자인을 포함하여 한국산 램제트 엔진까지 갖추고 있는 한국의 KF-21 세계 방산 시장에서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기에 중국에서도 꽤나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목표로 하는 KF-21 전투기의 국산 엔진의 최종 출력은 약 44,000파운드로 중국의 WS-13 엔진을 초라하게 만들어버리는 강력한 추력 성능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KF-21 전투기의 블로기가 고도의 열 탐지 레이더 기술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스텔스 기술이 고안되고 있으며 그중 하나의 방법으로 엔진 배기 모듈부에는 한국형 스텔스 엔진 기술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형 스텔스 기술로 인해 엔진 온도 하락과 저피탐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일반적인 원형 노즐에 비해 일정 간격으로 여러 개의 돌출된 형상으로 배출구를 보유한 스텔스 영상 및 기술을 전격적으로 채용한 것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세계 4위의 가스터빈 엔진 기술 보유국입니다. 이러한 가스터빈 엔진 기술력을 토대로 삼아 KF-21 전투기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버전인 블록-2와 블록-3가 개발되는 2030년대 중반을 목표로 전투기의 램제트 엔진 국산화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죠.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2024년까지 한국은 미국과 유럽연합 등 보편적인 제트 엔진에 적용되는 터빈 기술력을 대한민국이 직접 보유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KF-21 개발 관계자는 엔진과 무장 가운데 일부는 해외에서 구입하지만 나머지 부품들은 모두 국내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부품의 대부분들의 국산화를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자주 국방을 최종 목표로 했기에 KF-21 전투기의 국산화율 역시 점진적으로 끌어올려 2030년대 중반까지 98%라는 수치를 달성할 것이라며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항공엔진 국산화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투기용 램제트 엔진 개발까지 충분히 가능한 기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에 탑재되는
F-414 엔진을 우리가 만든 엔진으로 교체하는 것은 물론 더 높은 경지를 바라보며 개발에 박차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강력한 국방력을 가진 국가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경험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KF-21 전투기가 실전 기체 양산 준비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엄청난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가 한국 공군에게 얼마나 많은 역할을 부여받게 될지에 대한 기대는 큽니다. 이에 대해 미국 매체들은 한국의 영원한 잠재적인 적으로 알려진 중국이 오랜 기간 동안 특정한 정당성 없이 군사력을 증강해오며 동아시아 지역의 전쟁 기조를 흔들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만과 인도 등 다른 국가들과의 갈등 역시 최고조로 이어지고 있어 이는 대한민국 공군이 함께 군비를 축적하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한 한국에서도 국방에 더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진정한 평화와 안보는 자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독자적이고 강력한 물리적 힘에 의해 담보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삼면이 바다로 맞닿아 있는 한국의 지리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주변국 역시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한국을 배제하고는 정책을 펼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대한민국은 KF-21 전투기로 독자적인 국산 전투기의 배치를 미룰 수 없는 대국가적 과제임은 틀림없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들 말고도 유럽 국가들 역시 공군력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 국가들은 미국과 프랑스 등의 여러 국가들과 전투기를 구매하기 위해 접촉하고는 있지만 금전적인 부분이 항상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에 계약까지는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럽 국가들이 원하는 전투기의 성능이란 스텔스 기능을 탑재한 전투기로 5세대급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에 큰 관심을 보이며 최근 구매를 진행하기 위해 직접 공장을 방문하고 조종사들까지 견학하는 등 비밀리에 한국과 접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방문한 유럽 바이어들이 한국의 KF-21 생산 공장을 보고는 예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한국의 첨단 기술력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방문한 유럽 바이어들은 한국형 KF-21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이 정교하고 자동화된 생산 시설로서 이전에 경험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미국, 프랑스, 중국 등 다양한 국가를 다녀봤지만 한국의 전투기 공장은 세분화되고 자동화된 제작 과정으로 정교함을 더한 것이 전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전투기 부품의 대부분을 자동화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전투기를 처음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회고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다며 한국의 첨단 기술력과 끈기를 극찬했습니다. 유럽 바이어들이 목격했던 한국형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은 이러합니다. 한국형 KF-21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은 전투기 조립에 필요한 대부분의 작업들을 사람이 아닌 로봇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으며 이를 통제하는 관리자가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공장 내부에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으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로봇으로 KF-21의 제작 공정에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었죠. 해당 광경을 두 눈으로 목격한 유럽 바이어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럽 바이어들은 자신들이 전투기 구매 목적으로 방문했다는 사실 도 잊은 채 대한민국에게 어떻게 하면 해당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는지, 시스템 구축하는데 소요된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공장 내에 주둔하는 관계자는 몇 명인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달라며 부탁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멈추지 않고 더욱 압도적인 제공권 및 작전 능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그 어렵다는 국산 전투기 개발에 포기하지 않고 개발을 멈추지 않았으며 대한국방위를 자동화 생산하기 위한 파스 시스템 구축에 성공했습니다. 즉, 성능적인 검증만 마치고 KF-21 전투기가
전 세계 방산 시장에 등장하게 된다면 해외 시장에 나오는 수요들을 맞춰 자동화했던 시스템들을 적극 채용하여 보라매를 생산하겠다는 것이 국내 연구진들의 의지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파스 시스템에 로봇들이 대신하여 진행하고 전기만 들어온다면 하루에 몇 시간이고 계속해서 생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휴식이 필요하지만 파스 시스템 내에 구축되어 있는 무인 로봇에게는 휴식이 필요 없으며 오직 가동할 수 있는 전력만 있다면 언제든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KF-21의 생산 시스템은 모두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도전적인 일이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일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 크나큰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해 왔습니다. 전투기를 조립하던 도중 오류가 발생하면서 완전히 다시 뜯어 처음부터 조립해야 하는 상황도 빈번했죠. 하지만 이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올 때마다 KF-21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이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지금과 같은 자동화된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자연분이 되었습니다. KF-21의 생산 시스템은 지금보다 더욱 뛰어나고 완벽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투기를 직접 제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품의 양은 제품을 개발하고 제작할 때의 난이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KF-21 전투기는 대략적으로 30만 개의 부품이 사용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부품만으로는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부품들을 효율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체계 통합 시스템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단순히 몇 가지 공정만 잘하는 것이 아닌 모든 공정들이 잘 어우러져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은 물론 동시에 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춰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전투기의 형상이 스텔스 형태로 업그레이드됨에 따라 레이더의 능력도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전투기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A사 레이더는 선진 국가들이 기술 이전을 해주지 않는 대표적인 장비로 유명합니다. 그만큼 전투의 승패에 있어서는 핵심 장비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기술 이전을 받지 않은 채 모든 것들을 우리의 손으로 직접 개발해야 했습니다. 1년의 이런 과정들 속에서 전투기를 처음 만드는 국가인 한국에게 있어서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며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직접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전투기인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KF-21 전투기가 운영하게 될 통합, 전자전 내장화 사업과 국산 전자전 장비를 도입 추진하면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KF-21 전투기의 경우 동시에 추진 중인 여러 사업이 함께 탄력을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해외 수출 시장에서 크게 활약한다면 규모의 경제 가능해집니다. 전자하면 우리 공군이 140대를 목표로 개발 중인 KF-21 전투기는 마하 1.9를 기록한 초음속 전투기로서 8개의 무장을 탐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산 F-35보다 무장량도 뛰어나며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2022년 KAI가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를 부착하는 테스트에 성공하며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타겟팅 포드 장착으로 24시간 내에 전천후 탐지 능력으로 레이저 유도 폭탄을 사용하여 적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만큼 공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 전 세계에서 운용 중인 제대로 된 전폭기보다 강력해진 것이죠. 물론 적절한 기반 기술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며 양산 단가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전투기를 최대한 동시에 개량하는 작업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적의 레이더 유도 미사일을 교란하거나 적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전자전 장비와 미사일, 무장 성능 개량이 갖춰져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이 KF-21 전투기를 개발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값진 경험들을 통해 창의적이고 세계가 놀라는 신기술들을 많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국내 연구진들의 끊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